안녕하십니까. 세부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라디안트와 에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칼라 저해상도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경계선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는 이제 그라디안트와 에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지라는 거는 보면 이제 경계가 확실히 구분되는 이제 끝이나 이제 가장자리, 모서리, 코너 등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라디안트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의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의 보는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사람이 볼 때도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기계는 전혀 이런 거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를 위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된 기준을 따로 이제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그라디안트하고 이제 에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그 방향,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에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에지가 확실한 경우는, 그러니까 경계선이 확실한 경우는 이제 에지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빨간 막대를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에지가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빨갛게 그려놨던 거죠. 그래서 그라디안트인 경우에 이제 이게 천천히 변하는 거가 이제 그라디안트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배경하고 물체 사이가 워낙 이제 그 경계의 레벨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그라디안트냐 에지냐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도.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이거 전체가 이게 원뿔이구나. 그래서 야, 이거는 이제 예지의 연속성 때문에 여기 자체를 이제 에지라고 판단을 하는데, 기계로는 이거를 전혀 이제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특히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은 이제 이게 그라디안트냐 에지냐 아니면 뭐냐 이거를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적인 이미지에서의 에지는 이제 그라디안트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눈에는 명확하지만 이게 자세히 들여보면은 그라디언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이미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기계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에 이제 그 그라디안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밀에 따라서 이제 뎁스를 결정하는 이제 그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라디안트하고 에지의 이제 구분 해법,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라는 이제 해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부에서는 이제 레벨 스케일로 전개를 한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된 경계선들의 이제 레벨 차이에 따라서 이제 그 레벨 스케일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보시면은 이 칼라 저해상도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흑백만 있는 경우죠. 이게 칼라가 있으면 칼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이 컨투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세그먼트들의 레벨 차이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 세그먼트라는 거는 시즌 1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라인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끊기죠. 여기 그 다른 그 선들하고 만나면서 끊깁니다. 그러니까 끊기는 데서부터 끊기는 데까지 이 가운데를 전체를 이제 세그먼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그 레벨 차이가 이 레벨 차이죠. 레벨 차이가 이제 이거는 좀 레벨을 이제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10배를 확대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확대하지 않은 그 레벨을 가지고 따져서 그걸 이제 4라고. 그러니까 이 레벨 차이라는 거는 뭐냐면, 요게 경계선이면 이쪽 면의 레벨 값하고, 그러니까 그레이 레벨 값하고 이쪽 면의 칼라 그레이 레벨 값,
차이죠. 그 차이가 4보다 적게 되는 그러한 그 세그먼트들은 전부 그라디언트 세그먼트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5로 높이면은 이제 그 레벨 차이가 5보다 작은 건 다 그라디언트로 취급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레벨 차이가 5보다 다 작은 그 세그먼트들이에요. 여기서는 6보다 작은 거는 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런 이 컨투어들은, 그 세그먼트들은 전부 이게 그라디언트로, 그러니까 서서히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스레시홀드가 값이 7일 때 점점 이 그라디언트 영역이 많아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컬러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을 이제 컬러별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사실은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보면 이 경계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레벨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컬러로 표시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같은 컬러는 이 영역하고 이 영역의 레벨 차이가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어떠한 그 경계선, 세그먼트가 있더라도, 경계선이 있더라도 그거는 전부 그라디언트 영역으로 이제 취급하겠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하고 이거가 같은 그라디언트 영역이고요. 여기서도 이거하고 이거가 같은 그라디언트 영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배경도 이게 그라디언트 영역으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약간 좀 어두운데, 이거 두 개가 갈라졌다가 이렇게 갈라졌다가 두 개로 이제 그 그라디언트 영역으로 이제 합쳐지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점점 높일수록 이렇게 그라디언트 영역이 이제 넓어지죠. 그래서인데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그라디언트 영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똑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면은 지금 여기 그 이제 베이지 색깔로 되어 있는 그 그라디언트 영역하고 여기 그라디언트 영역하고, 그러니까 여기 위쪽의 그라디언트 영역이 같은 걸로 돼버려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으로 표시된 요거 두 개의 영역만 같은 그라디언트 영역이고, 여기 이 그린 영역하고 베이지 색깔로 표시된 이 영역, 두 개의 영역은 그라디언트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 요 중간에 이 그린하고 베이지를 나누는 요소는 분명한 에지입니다. 에지, 강한 에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거 두 개가 그라디언트로 그러니까 합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스레시홀드 6에 오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합쳐져 버리죠. 7에서는 이제 얼굴에 이제 여기 턱 아래쪽서부터 이제 볼을 떠나서 코 옆에 이제 이마까지 전부 다가 이게 거의 같은 영역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전부 다 그라디언트 영역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별로 이렇게 경계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세부에서는 이제 그 그라디언트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레벨 스케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스케일을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4가지 정도의 이제 그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영역이 넓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라디언트 영역으로 나눴는데 그 나눈 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왜 나눴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 스케일마다, 즉 이 스레시홀드가 위에서 4, 5, 6, 7 4개를 했었죠. 물론 이제 더 뭐 7, 8, 9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몇 개로 나눠지는 상관이 없는데 각 레벨 스케일마다 전부 각각 에지 세그먼트하고 그라디언트 세그먼트를 분리해서 공유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에지, 여기가 이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구한 이제 에지 그라디언트 영역들이었죠. 이게 스레시홀드가 5인 경우인데, 그래서 스레시홀드가 5인 경우에서 이제 예를 보시면 이제 그라디언트 영역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하고 위쪽 파란색
회색하고 아래쪽 이제 약간 불그스레한 적은 여기는 에지입니다. 이제 이게 컬러가 왜 위쪽 컬러하고 전의 전 시트의 컬러하고 전 시트 컬러는 이거였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랜덤 컬러로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라디안트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라디안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라디안트의 레벨 6인 경우를 이제 예를 들은 거죠. 요게 5로 오면은 이제 요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나눠진 거에 대해서 이제 에지 루프는 이제 시즌 1에서 정의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지 루프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시즌 1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루프에 따라서 이제 전부 공률을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전부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잘 겹쳐서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겹치지 않는 영역끼리 따로따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에지에서는 여기가 에지가 요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에지는 이제 여기 에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라디안트 영역이 여기 안에 그라디안트에 해당되는 에지들은 여기서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배제하고 이제 그렸기 때문에 공률을 구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라디안트에 대해서는 따로 공률을 구해서 그걸 이제 그라디안트가 어느 정도 서서히 변하는가는 물론 따로 따져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에지만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한 모양들이 나오겠죠. 이제 뭐 이렇게 디귿자 같은 모양이 나오고 여기서는 뭐 이제 눈썹 비슷한 이제 모양이 나오고 일자가 나오고 이제 이런 걸 나오는데 이 모양에다가 전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RF를 적용해가면서 RF를 키워가면서 이제 이 도형들 어떠한 도형들과 어떤 도형들이 이제 그러니까 합쳐지느냐 컨비네이션 되느냐를 따져 올라가면서 이제 비주얼 실러브를 만들고 비주얼 워드를 만들고 비주얼 텍스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람 얼굴로 이제 조합이 된다. 이 과정을 이제 전 시즌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라디안트도 이제 패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라디안트 패턴은 에지 패턴하고는 좀 다르게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정확한 어떤 그러한 공률 몇 도 그거를 알아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정도로 그러니까 아까 그라디안트 패턴에 따라서 이 뎁스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밀도 이게 촘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기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라디안트 패턴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모양인데 구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센터에 있을수록 이제 조밀도가 이제 좀 더 좁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갈수록 이제 이게 넓어지는데 간격이 넓어지는데 이러한 패턴을 가지는 거가 바로 이제 구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휘었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게 빛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조밀도를 봐야 되고 그라디안트 패턴은 이렇게 조밀도를 봐야 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 조밀도 다음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등고선 부분이 있죠. 등고선이 어느 정도 여기서는 이제 공률로 나옵니다. 이제 휘어졌다고 나오죠. 약간 이제 금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이게 휘어진 부분들이죠. 이렇게 휘어지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그라디안트 패턴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조밀도가 있으면서 이렇게 공률이 있는 휘어진 패턴 이런 거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라디안트 패턴을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이건 이런 거는 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린더처럼 되어 있는 경우는 조밀도가 이렇게 거의 똑같아요. 조밀도가 똑같으면서 여기서 보면은 공률이 없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공률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그라디언트 패턴에 따라서 조밀도와 그다음에 이제 그 곡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의 이제 그라디언트가 어떤 식의 그라디언트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패턴이 나오면은 결국 그 물체의 이제 오목볼록도 정해지게 되는 거죠. 전 시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하고 에지 패턴의 예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뚜껑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그라디언트가 있는 경우인데 이거 레벨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스레시홀드가 4일 때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패턴이 나오고요. 그거를 이제 요 패턴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그 원래 있던 그 칼라 신호 있죠? 그 칼라 신호들을 한꺼번에 이제 평균을 내서 영역별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라디언트 영역은 통합돼서 이렇게 나눠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보면 이게 그라디언트 영역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이 됐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라디언트 영역은 다 합쳐서 이거 하나로 통합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지 영역만 갖고 구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구해야 될 거는 에지 영역으로 에지 영역을 가지고 이제 그 물건의 형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굴곡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표면상의 이제 오목볼록 이런 거를 따질 때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그라디언트 패턴을 따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레시홀드가 6인 경우는 이렇게 그라디언트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렇게 그라디언트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6, 7, 8, 9 더 가면은 이게 사실은 거의 이제 냄비 패턴들밖에 남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방해 요소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냄비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이렇게 그 그라디언트 패턴을 넓혀가다 보면은 뭐 이런 노란색 냄비 뚜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배경에 베이지 색깔하고 통합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무슨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그 영역을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곡률만 가지고 비주얼 실럽을 하고 비주얼 워드를 통합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패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장미 패턴인데 레벨 차이는 이렇게 되고 스레시홀드가 4인 경우에 이제 그라디언트 패턴이 작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일 경우에는 이제 점점점 이제 장미의 이제 바깥쪽 경계선 부분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하고 에지 패턴의 예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라디언트 에지가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 레벨 차이는 이렇게 되고 스레시홀드가 4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가 이제 6인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패턴하고 이제 그 에지 패턴을 두 개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이제 평탄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곡률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칼라가 정해졌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4대 물리량 중에 가장 먼저 정해야 될 게 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칼라가 일단은 이렇게 세그멘트 된 형태로 정해지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구해야지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정확하게 요 에지 패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오리엔테이션하고 곡률을 구해 가는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